노년의 체력, 지혜로운 사람만 아는 이것의 비밀 정약용의 인생 명언.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으실 겁니다. 나 왜 이렇게 약해졌지?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데 허리가 굳어 있습니다.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예전엔 단숨에 해치우던 일들이 이제는 두세 번에 나눠 해야 합니다. 몸이 버티질 않습니다. 많은 60대가 이 순간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심지어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정약용 역시 60대에 접어들며 몸이 그의 뜻을 따라주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눈이 침침해 촛불을 더 밝히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를 펼 수조차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밤새 공부하고 걸어서 산을 넘던 그였지만 노년의 몸은 더 이상 그때의 힘을 지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약해지지만 그 안의 지혜는 더 단단해진다. 우리는 젊었을 때 체력으로 세상을 밀어붙였습니다. 빠르게 걷고 밤에도 일하고 감정도 격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속도가 느려지고 몸이 둔해지는 대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말 뒤에 숨어 있는 진심, 지금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몸이 보내는 신호, 무리하지 않는 삶의 리듬. 정약용은 이 변화를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힘이 자라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체력이 줄어드는 만큼 마음은 더 깊어지고 판단은 더 정확해지고 지혜는 오히려 무르익는다는 뜻입니다. 현대의 60대도 똑같습니다. 체력은 떨어지고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이 슬프기도 하지만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전환입니다. 정약용이 말하듯 몸이 약해지는 만큼 지혜는 강해지고 속도가 느려지는 만큼 삶의 본질이 선명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시선으로 노년의 체력 변화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힘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만 아는 이것의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6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하루의 시작부터 낯선 감정을 만납니다. 알람을 끄고 몸을 일으키려는데 허리가 굳어 있고 무릎이 바로 펴지지 않아 몇 초간 멈춰 서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벌떡 일어나 바로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침대 모서리에 잠시 앉아 몸이 풀리기만을 기다립니다. 그 몇 초의 정적 속에서 들리는 한 가지 생각. 나도 이제 늙는구나. 몸이 조금 불편해졌을 뿐인데 이 작은 변화가 주는 심리적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젊을 땐 일하고 집에 와도 또 뭔가를 할 힘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운동도 하고 약속도 잡고 집안일도 금방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집에 오면 온몸이 무겁고 소파에 앉는 순간 그대로 잠들 것만 같습니다. 주말에 하기로 마음먹은 집안일도 절반쯤 하다가 포기하게 되고 단순한 일도 예전보다 2배 시간이 걸립니다. 가끔은 물건을 여러 번 잊고 일의 순서를 헷갈려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 왜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일이 힘들지? 이 질문은 곧 자책으로 바뀝니다. 나는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건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그동안 모른 척하며 피하던 현실이 확 드러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예전보다 높아진 숫자들이 냉정하게 말을 걸어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이제 관리를 좀 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이 서늘해집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병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불안이 마음 밑바닥에서 올라옵니다. 몸의 변화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산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을 줍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도 스칩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정약용 역시 이런 변화를 똑같이 겪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무릎이 아프고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변화를 단순한 노화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몸이 약해질 때 흔들리는 것은 근육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대한 확신이라고. 젊어서는 몸으로 세상을 밀고 나갔다면 노년에는 몸이 줄어드는 만큼 마음이 흔들리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인가? 하지만 정약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상실감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 안에서 지혜가 자라는 시작점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변화도 결코 끝이 아니라 지혜가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의 흔들림일 뿐입니다. 상실감은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반대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의지도, 생각도, 성격도 아닌 몸의 리듬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 없이 기운이 빠져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찹니다. 사람을 만나도 괜히 피곤해요. 전엔 아무렇지 않던 일이 이제는 유난히 버겁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나약해졌나?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하지만 정약용의 관점은 단순합니다. 몸이 변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지 당신이 약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끝의 신호가 아니라 전환점의 신호입니다. 정약용은 나이가 들며 움직임이 줄고 속도가 느려질수록 그 이유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 몸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라고 알려주는구나. 그는 이 변화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안내서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예전엔 10가지 일을 하는 게 성취였지만 지금은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전엔 사람들 사이에서 에너지를 얻었다면 지금은 조용한 시간이 더 소중해지고, 예전엔 속도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안정과 균형이 더 중요해지고, 이 모든 변화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몸이 이제는 깊이로 살아라 하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체력으로 밀고 나갔다면 지금은 경험과 마음의 에너지로 살아갈 시기가 온 것입니다. 정약용은 체력이 약해진 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젊을 때는 빨리 읽고, 빨리 움직이고,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자 같은 구절을 읽어도 훨씬 깊이 이해되고, 같은 상황을 겪어도 훨씬 지혜롭게 해석되었습니다. 지금의 당신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에 담긴 진짜 마음을 더 잘 읽고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정확히 구분하고 갈등의 본질이 빠르게 보이고 무엇이 인생에서 중요한지 판단이 선명해지고 이 능력은 결코 젊은 시절의 체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느려진 속도에서만 생기는 통찰입니다. 정약용은 이 힘을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몸이 줄어든 만큼 지혜는 자란다. 정약용에게 건강은 수명이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건강이란 오늘을 내 몸의 속도에 맞게 사는 것. 몸이 예전만큼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서 삶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그저 속도가 바뀐 것뿐입니다. 오늘 조금 덜 움직여도 괜찮고, 오늘 천천히 걸어도 괜찮고, 오늘 생각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지금의 나로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정약용은 몸의 변화 속에서 지혜가 피어나는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도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몸이 변한 만큼 당신의 지혜는 이미 깊어지고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회복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이라면 큰일 났다며 불안에 휩싸였을 텐데, 이제는 잠시 불안해도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버텨낼 수 있는 내적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 힘을 몸이 약해질 때 비로소 드러나는 지혜의 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지혜는 뜬구름 같은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을 지키고 하루하루를 버티게 만드는 아주 현실적인 건강의 기반이 됩니다. 이제 그 5가지 지혜의 기능을 풀어보겠습니다. 나이를 먹어야만 얻게 되는 첫 번째 힘은 생활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몸을 혹사해도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밤샘에도 다음날 멀쩡했고, 폭식을 해도 소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다릅니다. 밤을 새면 이틀이 가고 과음하면 사흘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절제를 배웁니다. 이 절제가 바로 지혜입니다. 늦게까지 무리하지 않는다. 속이 불편할 것 같은 음식은 피한다. 일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한다. 잠깐 피곤해도 괜찮아지겠지 하지 않고 바로 쉰다. 이 작은 조절 능력이 실제로 건강을 지켜주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정약용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몸이 주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두 번째 힘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감정의 안정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초기에 분노와 억울함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불면과 두통도 이어졌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 이 마음의 안정은 그의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됐습니다. 현대의 5060대도 비슷한 지점에 도달합니다. 괜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고, 모든 걸 바꾸려 하지 않고, 중요한 것과 아닌 것을 자연스럽게 구분하고, 한 번에 해결하려던 마음을 내려놓고, 이 감정의 안정은 실제로 면역력을 높이고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젊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짜 건강이다. 세 번째 힘은 관계를 정리하는 지혜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고, 불편한 관계도 참고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닫죠.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구나.
정약용도 그랬습니다. 젊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과 얽혀 있었지만 유배를 겪으며 정말 소중한 사람만 남겼습니다. 노년의 우리는 이런 지혜를 자연스럽게 체득합니다. 만나면 편안한 사람만 남기고 억지로 맞추지 않고 불필요한 관계 스트레스를 줄이고 나에게 의미 없는 관계에 품을 허비하지 않는 것. 이 단순한 변화가 혈압을 낮추고 수면을 개선하고 전체적인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지혜는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며 건강을 지켜냅니다. 네 번째 힘은 천천히 사는 법에서 오는 속도를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정약용은 나이가 든 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빨리 가면 세상을 놓치고 천천히 가면 세상이 보인다. 젊을 때는 속도가 전부였습니다. 빨리 먹고, 빨리 결정하고, 빨리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천천히 가라. 그리고 그 느린 속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천천히 먹으니 소화가 잘 되고, 천천히 걸으니 관절이 덜 아프고, 천천히 말하니 갈등이 줄고, 천천히 살며 마음이 평온해진다. 속도의 완급 조절이 건강을 보호하는 또 하나의 지혜입니다. 마지막 힘은 작은 루틴이 단단한 건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큰 계획이 중요했습니다. 대단한 운동, 대단한 목표, 대단한 변화. 하지만 노년의 몸을 지키는 건 항상 작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작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기, 차 한 잔 마시며 마음 정리하기, 저녁에 짧게 하루 기록 남기기. 이런 단순한 루틴이 그의 몸과 마음을 지탱했습니다. 현대의 우리도 똑같습니다. 매일 10분 걷기, 물 많이 마시기, 가벼운 스트레칭 3가지, 일일 5분 기록. 이런 작은 실천들이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루틴은 지혜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젊을 때 건강을 지키는 건 힘이었지만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건 지혜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몸은 예전처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숨이 차고 밤이면 이유 없이 통증이 찾아오고 하루의 체력이 반나절 만에 바닥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몸은 약해지지만 몸을 다루는 방식은 점점 더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정약용도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엔 힘으로 버텼지만 나이가 들자 그는 몸을 다루는데 지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든 일상의 작은 습관들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지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크고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고 반복되는 루틴 하나가 노년의 건강을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이제 정약용이 노년기에 실천했던 방식에서 영감을 얻어 현대인이 따라할 수 있는 3가지 루틴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루틴은 아침마다 10분 동안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마음과 몸을 동시에 정돈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아침마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숨의 흐름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마음의 안정이 하루의 리듬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아침의 고요함이 하루의 평온을 결정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현대인의 루틴은 간단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급히 일어나지 않고 침대에 누운 상태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이 몇 번의 깊은 호흡은 밤 사이 굳어있던 몸을 깨우고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결정적 균형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앉은 자세로 몇 분간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복잡한 생각이 떠오르면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는 것. 단지 그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리고 혈압이 안정되며 밤새 불안에 흔들렸던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이 10분은 사소해 보이지만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기초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마음을 고요히 하면 몸도 고요해진다는 말이 이 루틴에서 그대로 실현됩니다. 두 번째 루틴은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운동입니다. 정약용은 호화로운 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지도 않았고 땀을 쏟아붓는 고강도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매일 걸었습니다. 빠르지 않게 천천히 주변을 살피며 생각을 정리하며 걷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현대인에게도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이며 노년기에 가장 적합한 운동입니다. 처음 10분은 관절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걸으며 발목과 무릎의 감각을 확인합니다. 몸이 풀릴수록 숨은 부드러워지고 걸음은 자연스러워집니다. 중간 10분은 조금 리듬을 올립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속도. 오늘의 날씨, 바람, 햇빛,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걸으면 머릿속의 복잡함이 풀립니다. 마지막 10분은 다시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정돈합니다. 오늘 내가 감사한 것, 한 가지, 좋았던 일 한 가지, 내일 해보고 싶은 계획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이 단순한 30분이 근육을 지켜주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흐름을 잔잔하게 만들어줍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걷는 발걸음마다 근심이 멀어지고 지혜가 가까워진다는 것이 실제로 느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루틴은 잠들기 전 5분, 내 몸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하루가 끝날 때 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나를 지탱해 주어 고맙다. 그는 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몸이 그날 하루 해낸 일에 감사했습니다. 현대인이 이 루틴을 실천하는 방법도 단순합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야, 오늘도 나를 걷게 해줘서 고마워. 허리야, 아프지만 그래도 하루를 버텨줘서 고맙다. 심장아,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어줘서 고마워. 수고했다. 오늘 하루, 이 감사의 태도는 단순한 멘트가 아닙니다. 몸을 위로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잘 자게 하고 다음 날을 살아갈 힘을 만들어줍니다. 몸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내 편으로 만드는 순간, 그때부터 몸은 더 부드럽게,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우리와 함께 살아줍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몸을 꾸짖으면 몸도 등을 돌리고, 몸을 칭찬하면 몸도 돕는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필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하루를 지키는 이 작은 루틴 3가지입니다. 그 사소한 반복이 노년의 건강과
지혜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건강검진표의 숫자는 조금씩 올라가고 가족과 사회에서의 역할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새어나옵니다. 이제 내 시대는 끝난 걸까? 하지만 정약용은 자신이 가장 외롭고 가장 약해졌을 때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덜 필요로 할수록 나는 나를 더 깊이 돌볼 수 있었다. 세상이 멀어졌다고 해서 인생이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비로소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나이를 줄여주지 않지만 마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부하 직원, 혹은 상사. 그 역할이 사라지면 마치 나라는 존재도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남아있던 것은 직함도, 권력도, 사회적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지혜와 마음, 그리고 본질적인 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본질을 가꾸며 인생 최고의 작품들을 써냈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같습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비로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왔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는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나로서 살기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젊은 시절엔 몸이 마음을 이끌었습니다. 힘이 있으니 해냈고, 기운이 넘치니 부딪혔고, 체력이 있으니 변화도 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순서가 바뀝니다. 마음이 먼저이고 몸이 그 뒤를 따릅니다. 정약용이 말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몸은 늙으나 지혜는 늙지 않는다. 지혜가 깊어질수록 몸은 마음을 따라 움직인다. 지금의 우리도 느낍니다. 마음이 안정된 날은 몸도 가볍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자는 날은 숙면을 취합니다. 평온한 하루는 혈압도 안정되고 통증도 덜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근육의 힘보다 마음의 힘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했던 호흡, 걷기, 감사의 작은 루틴들이 현대인의 건강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지혜가 체력을 대신하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혜의 시대가 시작될 뿐입니다. 정약용은 75세로 생을 마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배우며 살았다. 그리고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장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혜를 키웠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완성해 갔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같습니다. 몸은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깊고 삶을 바라보는 눈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당신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방식이 바뀐 것뿐입니다. 젊을 때는 힘으로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지혜로 삽니다. 젊을 때는 빠르게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깊게 삽니다. 젊을 때는 역할로 존재했다면 지금부터는 나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깊이가 자녀에게는 인생의 나침반이 되고 손자에게는 마음의 든든한 뿌리가 되며 당신 자신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세상의 쓰임은
줄어들어도 나의 가치는 오히려 깊어진다. 지혜의 시대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노년은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평생 모아온 지혜가 꽃 피우는 당신만의 전성기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오늘 선택이 행복한 내일을 만듭니다.